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놀랍게도 90%가 넘는 미군들이 미국 귀환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역사상 유례없는 현상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미군 군의관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인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데이비드 브라운 중령입니다. 미군 의무병과 소속 군의관으로 10년이 넘게 헌신적인 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외과 전문의인 그는 위험한 전장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죠. 많은 이들이 그에게 군의관의 길을 택한 이유를 물었고 대부분은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나 의술에 대한 열정을 답변으로 예상했지만 데이비드의 경우는 사뭇 달랐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깊은 상처가 그 이유였죠. 데이비드가 9살이던 1994년 여름의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병원 복도를 걸어 할아버지의 병실에 들어섰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할아버지의 은발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지만 그 빛과는 대조적으로 할아버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죠.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전쟁의 대가로 잃어버린 다리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문지르고 계셨어요.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의 흔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이리 와보거라. 할아버지의 부름에 어린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는 그의 작은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셨습니다. 내가 나중에 군인이 된다면 절대로 한국군을 믿지 말아라. 내 다리가 이렇게 된 건 전부 그들 때문이야. 그날 처음으로 데이비드는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들었습니다. 1984년 북한 군인이 갑작스럽게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북한군은 이를 저지하려 무차별 총격을 가했어요. 그 혼란 속에서 할아버지가 총상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건을 회상할 때마다 항상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죠. 한국군이 제때 대응했다면 내 다리는 지금도 멀쩡했을 거다. 그들은 우리 미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이 쓰라린 이야기는 어린 데이비드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15살의 할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후에도 그 말은 계속해서 데이비드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결국 데이비드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군의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리를 잃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의학의 중요성과 생명 구하는 일에 깊은 사명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군의관으로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각지의 위험한 전장을 누볐지만 유독 한국만큼은 피하려 했어요. 그곳은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시작된 장소였으니까요.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펜타곤 근무 중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사발령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윌리엄 존슨 대령이 갑작스레 데이비드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어요. 브라운 중령, 한국으로 발령이 났네. 윌리엄 존슨 대령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요? 제발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중동이라도 좋습니다. 데이비드가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좋은 곳인데 나도 거기서 5년간 근무했었네. 존슨 대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 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죠. 존슨 대령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의 의료기술이 거기서 필요해. 주한미군 의무부대에 고위급 군의관이 필요하다네. 거기 병사들도 자네 같은 전문가가 필요해. 이건 명령이야, 브라운 중령. 사무실을 나오면서 분노와 불안이 데이비드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 수많은 국가 중에서 왜 하필 그곳인가?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불편한 마음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한국군을 믿지 마라.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죠. 가능하면 한국군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임무만 마치고 빨리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데이비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할아버지의 상처가 더 깊어질까? 그때만 해도 데이비드는 이 파견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데이비드를 맞이한 건 예상과는 다른 광경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그가 생각했던 발전도상국의 허름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과 최첨단 시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았죠. 브라운 중령님 환영합니다. 그를 맞이한 미군 장교가 경례를 했어요. 토마스 윌슨 소령입니다. 용산 기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랐습니다. 윌슨 소령은 운전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중령님께서는 한국은 처음이시죠? 이곳 생활에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전 임무만 마치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윌슨 소령은 백미러로 데이비드를 힐끗 보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대부분 한국에서의 근무 연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90% 이상이 그러니까요. 사실 한국에서의 주둔은 다른 해외 파병지와 달리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미군들도 있어요. 중동이나 유럽과 달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니까요. 데이비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최신식 자동차들. 오히려 미국의 어느 대도시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삼성의료원입니다. 윌슨 소령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우리 주한미군도 응급 상황에서 종종 이용하죠.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럴 리가요. 데이비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윌슨 소령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중령님, 이곳에 계시다 보면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제 말을 기억하세요. 용산 기지에 도착해 짐을 풀고 바로 부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미군 장교들뿐만 아니라 한국군 장교들도 있었어요. 데이비드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죠. 한국군을 믿지 마라. 존슨 대령이 데이비드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새로 부임한 데이비드 브라운 중령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탁월한 의료 경험을 쌓은 우리 부대의 새로운 수석 군의관입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데이비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명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김준호 대위입니다. 한국군 의무병과 소속입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데이비드는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대했지만 김준호 대위는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데이비드는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한국인가? 혼란스러웠어요. 할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과 그가 오늘 본 한국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군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할아버지를 버린 사람들의 후손들이니까.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주한미군 의무부대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어요. 미국의 군병원보다 더 최신식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의료진들도 전문적이고 능숙했습니다. 미군 간호장교가 설명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주한미군 병사들은 한국에 와서 오히려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죠. 수술비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면서 성공률은 더 높아요.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주한미군 중 많은 이들이 미국 본토가 아닌 한국 병원에서 수술받기를 원한답니다. 데이비드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알던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였는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상처를 입었던 그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아직 한국군에 대한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외면만 번지르르하게 바뀌었을 뿐 그들의 본질은 같을 거야. 부임 일주일째
데이비드는 한미연합의료훈련 참관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부상자 응급 처치 훈련을 하고 있었죠. 브라운 중령님, 이쪽으로 오세요. 김준호 대위가 데이비드를 부르며 손짓했습니다. 난처했지만 다가갔어요. 김준호 대위는 훈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가상의 폭발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중증 환자를 처치하는 훈련 중이죠. 한국군 의무병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환자를 처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팀워크도 완벽했어요. 미군보다 더 능숙해 보였죠. 인상적인데요. 데이비드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김준호 대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의대생들은 군 복무기간에도 의학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훈련하죠. 훈련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미군 병사가 훈련장 한쪽에서 쓰러졌어요. 실제 응급 상황이었죠. 데이비드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지만 김준호 대위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탈수 증상이에요. 체온이 너무 높습니다. 김준호 대위는 신속하게 판단하고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처치는 빠르고 정확했죠. 정맥주사 놓으세요. 생리식염수로. 김준호 대위의 지시에 한국군 의무병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병사의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김 대위.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김준호 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준호 대위의 신속한 대응과 전문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가 보여준 모습은 할아버지가 묘사했던 한국군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데이비드는 의무부대 기록실에서 과거 한미의료 협력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기록들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북한과의 충돌 상황에서 부상당한 미군을 치료한 한국군 의무부대의 기록이었죠. 중령님, 이건 보셨습니까? 기록실 담당 미군 하사가 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한국 민간인을 구하기 위해 부상을 입은 미군을 한국군 의무부대가 치료한 기록이었어요. 우리 병사의 생명을 구했군요.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들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우리 병사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사가 대답했습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데이비드가 직접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 주말이 되자 윌리엄 존슨 대령이 데이비드를 불렀어요. 브라운 중령, 어떤가? 한국 생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란스럽습니다.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릅니다. 존슨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네. 내일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할 예정이야. 자네도 함께 가보게. 다음 날 그들은 서울의 대형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데이비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로봇 수술 시스템, 3차원 프린팅 의료기기,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까지 미국의 최고 병원들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데이비드가 감탄했어요. 존슨 대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의료기술 강국이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이곳에 온다네. 그리고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한쪽에서 주한미군 병사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미군 병원이 아닌 한국 병원에서 말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왜 여기서 치료를 받나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때로는 한국 병원의 치료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지. 특히 특수질환이나 복잡한 수술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네. 이 모든 경험이 데이비드의 마음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미군 병사들의 건강검진을 담당하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긴급 상황 경보가 울렸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데이비드는 즉시 헬리콥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실전 상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하니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미군과 한국군이 뒤섞여 있었죠. 데이비드는 본능적으로 미군 부상자부터 확인하려 했습니다. 브라운 중령.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김준호 대위였습니다. 부상자 옆에서 응급 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중증 환자입니다. 데이비드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미군을 먼저 봐야 할지, 김준호 대위의 요청에 응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를 움직였어요. 데이비드는 김준호 대위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상자는 한국군 특수부대 소속 병사였습니다. 큰 상처가 있었어요. 김준호 대위와 함께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김준호 대위가 수액을 준비할 때 데이비드가 출혈을 막았고, 데이비드가 상처를 봉합할 때 김준호 대위가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했어요. 출혈이 심합니다. 지혈대가 필요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김준호 대위는 즉시 가방에서 지혈대를 꺼내 건넸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고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팀처럼 말이죠.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준호 대위가 외쳤습니다. 에피네프린 주세요. 데이비드가 지시했어요. 김준호 대위는 즉시 약물을 준비해 주사했고 병사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를 헬리콥터에 태워보냈어요. 좋은 팀워크였습니다. 중령님. 김준호 대위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랬네요. 그날 저녁 데이비드는 의무부대 회의실에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존슨 대령이었습니다. 자네와 김 대위가 훌륭한 협력을 보여줬다더군. 존슨 대령이 말했어요. 그저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브라운, 솔직히 말해보게.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데이비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 경험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존슨 대령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그랬네. 선입견을 가지고 왔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 우리가 듣는 이야기와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이야. 다음 날 데이비드는 수술실에서 나오다가 김준호 대위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제 우리가 치료한 병사가 회복 중입니다. 김준호 대위가 말했습니다. 중령님 덕분에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아닙니다. 우리 둘의 협력 덕분이었죠. 데이비드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김준호 대위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니 갈색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그가 건넨 뜨거운 물에 봉투를 비우자 크림과 설탕, 커피가 한 번에 녹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예상 밖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에 놀랐어요. 이게 뭐죠? 미국 커피와는 전혀 다른데요. 믹스 커피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죠. 바쁜 의료진에게 완벽한 에너지원이에요. 김준호 대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니. 한국의 효율성이 이런 곳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데이비드가 봉투를 흥미롭게 살펴보며 말했어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이야기라도 나눌까 하는데요. 김준호 대위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아마 데이비드가 처음으로 친근하게 다가간 것이 놀라웠던 모양이에요. 그는 곧 밝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이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그들은 의학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대위는 하버드 의대에서 공부했다고 했어요. 심장외과 전문의로서 미국에서 몇 년간 일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군의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미국에 남지 않았죠? 분명 좋은 조건이 많았을 텐데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고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김준호 대위가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미국에서 배운 지식을 한국에 돌려주고 싶었죠. 그의 대답이 데이비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애국심과 의무감. 그가 미군에 입대한 이유와 같았어요. 그들은 생각보다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브라운 중령님은 왜 군의관이 되셨나요? 김준호 대위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1984년 비무장지대 사건에서 부상을 입으셨어요. 김준호 대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탈북군인 귀순 사건 말씀이시군요. 알고 계셨나요? 데이비드가 놀라서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 군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미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쉽게 꺼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김준호 대위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한국군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데이비드는 김준호 대위와 종종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점심을 함께 먹기도 하고 의학 논문을 토론하기도 했어요. 그는 항상 새로운 의학 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김준호 대위가 자신의 연구실로 데이비드를 초대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브라운 중령. 김준호 대위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개발 중인 새로운 지혈제입니다. 전장에서 심각한 출혈을 단 몇 초 만에 멈출 수 있죠. 김준호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분자 구조가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봤어요. 이건 혁신적이네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2단계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김준호 대위가 웃었습니다. 우리 팀이 개발 중이에요. 실험 단계지만 결과는 매우 유망합니다. 완성되면 미군과 공유할 계획이죠. 정말요? 데이비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동맹이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기술은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의 말에 데이비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인가? 기술과 지식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것. 다음 날 데이비드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 기록 보관소에 특별 요청을 했어요. 며칠 후 오래된 파일 하나가 그의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커버를 열자 1984년 날짜가 적힌 문서들이 나왔어요. 할아버지의 부상 보고서, 치료 기록, 그리고 사건 현장 보고서. 데이비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비무장지대 사건의 공식 기록이었어요. 탈북 군인이 남쪽으로 달려왔을 때 북한군이 발포했다는 내용, 교전 상황 발생 등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데이비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그는 숨을 멈췄어요. 제임스 브라운 하사가 총상을 입었을 때 한국군 3명이 즉시 방어 사격을 실시했다. 그중 한국군 박정호 중사도 부상을 입었다. 한국군이 미군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도 위험을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데이비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비드는 용기를 내어 한국 보훈처에 연락했습니다. 1984년 비무장지대 사건 생존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곧 답변이 왔어요. 박정호 중사가 아직 살아계시며 만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말
데이비드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작은 집 앞에 도착했어요. 긴장감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벨을 누르자 나이 지긋한 남성이 문을 열었어요. 박정호님이세요? 데이비드가 한국어로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가 영어로 대답했어요. 당신이 제임스 브라운의 손자군요. 데이비드는 그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아셨던 건가요? 데이비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여러 번 만났습니다. 당신 할아버지는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한국군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박정호 씨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일 겁니다. 당신 할아버지는 그날 많은 피를 흘렸어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죠. 그가 본 마지막 기억은 북한군의 총격이었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데이비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박정호 씨가 확고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달려갔고 다른 동료들은 방어 사격을 했습니다. 나도 그 과정에서 다리에 총을 맞았지만 우리는 결코 미군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훈장이 있었어요. 이건 그날의 공로로 받은 훈장입니다. 미군을 구한 공로로요. 데이비드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실이 그의 앞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을 버린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항상 함께 싸워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한미는 서로의 등을 보호해주는 진정한 동맹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데이비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믿어온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할아버지의 말씀, 한국군에 대한 불신,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그의 마음속에 있던 한국과 한국군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의무부대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그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브라운 중령,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한미군 간호장교가 물었습니다. 네, 오랫동안 찾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회의에서 데이비드는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미연합의료훈련의 개선점, 응급 상황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김준호 대위는 그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회의가 끝난 후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시네요. 김준호 대위가 말했어요. 데이비드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준호 대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정호 중사, 1984년 비무장지대 사건에서 네, 할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한국군이 할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것을요. 김준호 대위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동맹이죠. 서로를 지키는 것. 그때 갑자기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훈련장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즉시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한국군 훈련 도중 폭발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부상자가 있었어요. 심각한 화상 환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데이비드는 바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 소속 젊은 병사였어요. 2차도 3차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급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세요. 데이비드가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미군 군의관이 한국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의외였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데이비드가 알기로 서울대병원의 화상 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헬리콥터 안에서 데이비드는 직접 환자를 안정시켰습니다. 김준호 대위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완벽한 호흡으로 응급 처치를 이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데이비드는 한국 의료진과 함께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치료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브라운 중령님이 아니었다면 병사의 생존 가능성이 훨씬 낮았을 겁니다. 한국 의사가 말했어요. 특히 초기 대응이 매우 적절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믿습니다. 데이비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화상 치료 기술을 갖고 계시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김준호 대위가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서울대병원 화상 집중 치료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많이 공부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대답했어요. 특히 화상 치료에 있어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김준호 대위가 미소 지었습니다. 중령님의 판단 덕분에 그 병사에게 최상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었어요. 기지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윌리엄 존슨 대령이 데이비드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중령, 오늘 당신의 결정에 대해 들었네. 존슨 대령이 말했습니다. 미군 병원이 아닌 한국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도록 지시했다고. 데이비드는 잠시 긴장했지만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네, 제 판단으로는 서울대병원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있나? 군 규정상 미군 의무부대는 기본적으로 우리 병원을 우선시해야 하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존슨 대령의 엄격한 표정이 갑자기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잘했네, 브라운. 바로 그런 판단력을 높이 샀다네.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어. 데이비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존슨 대령은 이어서 말했어요. 자네가 한국에 온 이후로 많이 변했어. 처음엔 모든 것에 부정적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믿으려 합니다. 존슨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브라운. 선입견은 쉽지만 진정한 지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네. 그날 밤 데이비드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해방감도 컸어요. 이제 그는 한국과 한국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동맹국이었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싸워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활기찼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에 가는 아이들, 질서정연한 교통. 이 나라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의 중심에는 미국과의 동맹이 있었죠. 그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였어요. 한국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데이비드의 인생을 바꾸는 또 다른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한국 파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윌리엄 존슨 대령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브라운 중령,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네. 짐은 다 쌌나? 데이비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 뛰어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 특히 김준호. 한국 근무 연장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존슨 대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을 떠나고 싶어 했던 자네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울 것이 더 많다고 느껴요. 데이비드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존슨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네.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사실 자네가 그런 결정을 내릴 줄 알고 있었어.
그날 저녁 데이비드는 회복 중인 김준호를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벌써 목발을 짚고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남기로 했다고. 김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요. 김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의료진들이 개발 중인 새로운 지혈제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기대되는군요. 데이비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데이비드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마음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오해였지만 그 오해 덕분에 그는 이곳에 오게 되었고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되는 법이죠. 한국과 미국. 그들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등을 보호하는 진정한 전우였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는 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넘어 새로운 이해와 우정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말이죠. 이제 그는 더 이상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찾은 진실, 우정, 그리고 새로운 사명감. 이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이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90%가 넘는 주한미군들이 근무 연장을 신청하는지. 그들도 데이비드처럼 이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겠죠. 이곳은 단순한 파견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